안녕하세요. 4월 26일 일일 브리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무서워서 지리는데 넌 좋다고 지를 한다. 자, 어제 자료 다시 보내드립니다. 대구 마이너스 0.06과 마이너스 0.04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세종시도 왔다 갔다. 어느 지역이든지 왔다 갔다. 상승으로 방향을 틀지도 않고 하락으로 방향을 틀지도 않았어요. 가격은 미세하게 계속 빠지는 느낌. 저는 이 글을 보고 지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받았습니다. 5년 되면 이제 또 선택의 시간이 오죠. 집값이 내려서 4천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목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요? 상환 날짜 미룰 방법이 있나요? 미룰 방법 없다. 대안하거나 뭐 해야 된다. 결국 이 상환 없게 되면은 신용이 문제가 생기고 법적 조치가 들어갈 수 있겠다는 이런 답글이 달려 있던데요. 아마 은행은 중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라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일정 부분 상환을 못하는 조건이면. 그럼 이게 어제 오늘만의 문제였냐? 글을 또 더 찾아봤습니다. 작년 글이네요. 작년 글 사업자 대출이 많이도 받았습니다. 사업자 자가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3.45억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8,400만 원을 상환하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런 돈 갚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쭉 일본처럼 침체를 간다. 근데 어제 다른 연구원에서는 2040년부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누군가는 이 기간 중에 한 파스 더 해먹자. 한 파스 더 해먹을 기회는 온다. 누군가는 물리겠죠. 누군가는 또 이런 길에.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L자형으로 쭉 내려가는 이런 내리막길을 타는 와중에 폭락은 없다. 그렇다고 폭등도 없다. 그 가운데 이렇게 국지적으로 하락하는 거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대출들이 꼬이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2022년 끝자락 23년 초반까지 2023년 초반까지 금매 아주 금매 좋은 물건 안 좋은 물건 따지지 않고 금매들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에는 그때는 그게 있었죠. 새로 입주하려는 곳 처분 조건 때문에 무지막지한 금매가 있었다라면 지금은 이런 개인적인 대출이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더 괜찮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남이 안 되는 걸 바라고 이런 건 아니죠.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도 급하게 나오는 물건들도 결국엔 누가 받아줘야 되지 이거 아니더라고요. 쿠팡알리 링크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 물품 아니에요. 이 특정 물품 아닙니다. 그냥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네. 매물은 4만 건을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형세. 월세, 전세 같이 조금 월세는 약간 늘고 전세는 약간 줄고, 하지만 전체 임대 물량 줄어들어도 끝없이 나오는 물량들. 아파트 거래 건수 82건이었고요. 3월에 거래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 2100건 살짝 상해. 4월에 거래가 벌써 1000건이야? 벌써 1000건이야? 아직까지 4월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쯤 되면은 50% 이상 거래는 나왔죠. 50% 이상 거래는 나왔습니다. 실거래 가격 잠깐만 체크해 볼게요. 비싼 아파트들 대형 평형 제끼고 범어 엘리트들 9억 대단해요. 그런 이야기 이제 좀 식상합니다. 식상해요. 자, 나머지 대형평들 제외하고 만촌 3차 화성파크 드림 3층이라서 조금 더 할인받아서 35%. 저층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또 집을 구매할 때도 나름의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중고층보다는 10% 정도 싼 가격. 물론 팔 때도 싼 가격. 그대로 받으면 되니까요. 자, 범어 엘리트들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를 7억 2,500. 저는 가격 직거래인 줄 알았어요. 직거래 아니었어요. 7억 2,500. 범어동에도 신축인데 7억 2,500. 2차 아이파크 40평 7억. 대형평은 좀 건너뛰고 더샵 수성 라크에르 6억 6천. 지산 건물 시지. 이게 나홀로 동네에서 전체적으로 다 개발되지 않으면 사실 좀 애매하죠. 그 동네 토박이들 아니면 좀 들어가기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형평이나 좀 제껴놓고 동대구 이안 센트럴 D 6억 전후
나머지 6억 동네 저 정도. 저 정도가 6억 동네구나. 나머지 웬만한 동네들은 5억 중반 하면은 그래도 굉장히 선호할 만한 곳. 상인 2편에서 상 1단지 조금 강세를 보이다가 5억 6천 정도까지 거래 가격이 나왔다가 5억 1천, 5억 이렇게 약보합 느낌 맞거든요. 일부 뭐 한두 건 거래 뛰는 게 가격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눈에 띌 따름이지 그 외에 조금씩 약보합의 형태로 전환되었는 것이 지금 시장 분위기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르라는 말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왜? 책임 안 지거든요. 어제 제목에서 보셨잖아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지르세요. 이게 운이 좋아서요. 이거 4억 4천원 이렇게 거래됐잖아요. 운이 좋아가지고 5억까지 막 실거래 한두 건 찍히고 나면은 그거 봐라 내 덕분이잖아. 내가 지르라 했잖아. 이거 아주 손쉽게 말할 수 있어요. 떨어지면 입국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 그냥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다. 현실을 기반에 두고 그 다음에 판단은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지금도 그 지나치게 뭐 과대평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름의 합리적인 곳들이 생겨나죠. L자형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국지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나오는 물건들 충분히 괜찮은 물건들도 마주할 수 있다. 그 임대를 사는 것과 저는 항상 그 비교하는 기준이 그거잖아요. 임대를 사는 것과 견주었을 때 내가 집을 보유했는데 나름 세제 혜택도 있고 또 주담대 받아 놓으면은 또 뭐 연말정산할 때도 뭐 혜택 보는 부분도 있고 주담대도 또 애 낳고 이러면 금리를 깎아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다.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고요. 자, 나머지 가격은 또 필요하신 분 사이트는 아파트 투미. 사이트는 아파트 투미에서 더 깊이 있게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또 말씀을 더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대출 혜택 조금 더 준다고, 무리해서 굳이 사지 말자. 뭐, 신생아 애 낳으면은, 법안도 또 나온다 그러죠. 무슨 법안? 뭐, 2억까지 대출 내면은, 이거 이자, 뭐, 탕감해준다. 2억 이자 얼마인가요? 2억 이자. 뭐, 신생아 이런 거 3% 미만일 거예요. 연간 600만원? 한 30년 받아봐요. 한 30년 받아봐요. 1.8억? 와, 이거 엄청난 이자 혜택입니다. 엄청난 이자 혜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해 보이죠? 그럼 이때 태어나는 아이들은 나중에 2030이 되어가지고 집을 살려고, 20은 좀 빠른가요? 한 30살쯤 돼갖고 집 살려고 알아봐요. 연봉은 한 5천만 원 돼요. 세금은 3천만 원씩 돼가요. 국민연금부터 세금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명의 개인에게서 뜯어갈 수 있는 돈이 진짜 한 3천만 원 뜯어갑니다. 5천만 원 연봉 버는 사람한테. 이거 1.8억 이자 탕감해줘도 6년이면 국가에서는 회수가 가능하다. 6년이면 회수가 가능하다. 너무 잔인합니다. 연금 그 개혁하고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정말 집값이 폭삭 떨어졌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값이라도 싸야지. 야, 5천만 원 벌어가지고 국민연금 한 40% 떼가고 의료보험 한 15% 떼가고 소득세 구간 한 10% 구간 되나요? 세금 한 10% 떼가고 여기 DSR 비율 맞춰갖고 40% DSR 40% 비율 맞춰갖고 집 사면은 뭐 돈 남는 거 뭐 있나요? 0이에요 0. 아무것도 없어요. 집값이라도 싸져라. 네, 다음 달 거래량은 한 1,900건 정도. 지금 거래량보다 이틀, 3일, 4일 1,100건, 1,050건. 얼추 3월의 거래량, 4월의 거래량 좀 비슷하게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난 거래 대금은 아직까지 조금 빠지고요. 아직까지 3, 4월 거래량 괜찮다. 정책자금 60조 투입될 때랑 정책자금 20조 투입될 때랑 뭔가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차별화되어서 나타나야 되는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를 거다. 또 누가 댓글에 달아놔요. 뭐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뭐가 오르고. 님 소득은 올랐어요? 님 소득은 올랐어요? 이 양극화되어 가는 분위기 속에서 이 중산층은 붕괴되고, 자, 이 저소득층들이
집을 사기에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암만 비싼 거 있어봐라. 사줄 수 있나? 뒷부분 좀 건너뛸게요. 네, 필요하신 부분들 그래도 체크는 하시죠. 전세 거래량도 한번 흐름 보시면은 지난달과는 전세 거래량 비슷한 모습인데요. 이게 1월달이나 이럴 때 견주어서 12월달, 작년 12월달 이럴 때 견주어서 조금 부족하다. 전월세 비율도 2년 전보다 전세 비율이 더 높아져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죠. 전세 가격 빠지고 있어요. 전세, 월세 이런 것 때문에 속 시끄러운 일 많습니다. 여전히 많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4월에 4억 이상 비중은 또 더 많이 줄어드네요. 3억대, 2억대만 해도 뭐 고성동 이런데 2억 초반 중반까지도 안 가죠. 막 신축들 풀 에어컨 다 되어 있고 더 괜찮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는 싼 것들 많더라. 그리고 앞집 또 대구 시내에 저 외곽지 말고 시내에 입주 물량이 충분히 많이 있더라. 그리고 뭐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뭐 건축비가 오르고. 건축회사 대변인입니까? 건축회사 대변인이에요? 홍보 모델입니까? 감사합니다.